안녕하세요. 2026년에 아이돌 봄사라는 새로운 국가 자격증, 이거 도입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특히 돌봄 분야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정부 보도자료나 국회 회의록, 관련 웹사이트 정보들을 싹 모아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돌 범사 국가 자격증 도입 배경하고 그 의미, 그리고 왜 지금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현재 아이돌 봄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아이돌 봄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한번 그려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3월이었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거. 그래서 2020년 시행 목표로 이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 도입의 길이 열린 거죠. 맞습니다. 여가부 자료나 국회 회의록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네. 근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배경이 궁금해요. 정부 목표는 명확해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이걸 위해서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좀 높이고 또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 표준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국가가 이제 아이돌봄 영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질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식은요? 어떻게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건가요? 일단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인성이나 적성 검사 같은 그런 기본적인 소양 평가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나오는 방식일 겁니다. 그렇군요. 표준화가 인력뿐 아니라 기관에도 적용된다고요? 민간 아이돌봄 업체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등록된 기관들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서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전에는 그게 좀 미흡했었나요? 네, 민간 영역에서는 좀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줄이려는 목적이죠. 물론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공공지원받는 지정기관이랑 민간 등록기관 사이에 관리 감독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했어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공공 책임성이냐 민간 자율성이냐 이런 건데 결국엔 전반적인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왜 지금이 준비의 적기인가? 이 부분인데요. 네, 이게 핵심이죠. 현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관련 자격 소지자는 아이돌봄이 양성교육 받을 때 원래 120시간 표준 과정 대신에 40시간 단축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나 아이돌봄 서비스 웹사이트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120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건 정말 큰 혜택이죠. 시간 절약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새 국가 자격증 제도가 딱 시행될 때 기존 아이돌봄이나 이런 관련 자격 소지자들이 어떻게 새 자격증으로 전환될지 그 구체적인 경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아, 아직 미정이군요. 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 특히 이 단축 과정을 미리 이수해 두는 거, 이게 나중에 국가 자격 전환될 때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정되기 전에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미리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이건 그냥 추측이라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보통 새로운 국가 자격이 도입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응시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처음엔 좀 쉽게 해주다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특정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이 결격 사유에는 특별한 상한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게 현재로서는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정년이 없다는 게 매력인데.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국가 자격증 되면서 만 60세 미만 이런 식의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지금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 변화 초기 이때 자격을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격을 갖추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현재 아이돌봄이 활동 내용을 보면 좀 예측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시간제 서비스만 봐도 종류가 꽤 다양해요. 기본형, 종합형 이런 게 있던데요.
맞아요. 기본형은 뭐 등하원 보조나 임시보육, 간식 챙겨주기 같은 기본적인 돌봄이고요. 종합형은 여기에 아동 관련 세탁이나 놀이공간 정리, 식사 조리 같은 가사활동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이와 관련된 가사만 하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 종일제, 또 아픈 아이 돌보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기관 연계 서비스도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약 11,190원 정도가 기본 시급이고요. 여기에 이제 종합형 서비스를 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면 50% 가산이 붙고 동시에 돌보는 아동 수나 활동 지역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붙는 구조예요. 아, 그리고 1년에 2번 명절 상여금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죠. 기본 20만 원에 경력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꽤 쏠쏠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단순히 업무 내용이나 급여만 볼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있다는 거죠. 의무요? 어떤 거죠? 매년 16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서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미성년자거나 정신질환, 약물 중독,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 같은 특정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아예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격 사유가 꽤 엄격합니다. 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이런 전문적인 기준들은 국가 자격증이 도입되면 아마 더 강조되고 더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노동 제공이 아니라 정말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윤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06년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 도입. 이게 단순히 자격증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 전체의 전문성 그리고 체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분야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현재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그게 다가온 기회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선점한다. 좋은 말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국가 자격증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잖아요. 공적 관리 감독과 민간기관의 역할,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 네, 아주 중요한 논의였죠.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발전하면서 아이돌봄사의 급류 환경이나 지원 체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래의 아이돌봄사로서 당신은 어떤 역량과 태도에 주목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